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집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을 제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토론 청구가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달서구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장 중심의 단속과 함께 금연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아시아포럼 22일 초청토론회에서 윤석열, 이재명 모두 청산돼야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겐 겨울이 유독 더 춥습니다. 찬 바람을 피할 집이 없고 있어도 홀로 이겨내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해 집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을 제도화해달라는 정책 토론 청구가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역 광장입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광장 한켠에 한 노숙인이 이불을 덮고 칼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오랜 기간 노숙을 하던 한 60대 남성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쪽방촌은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노숙인은 약 100명, 쪽방촌 주민은 약 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빈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도 지원하는 이른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거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주거 취약계층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변에 이제 복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활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주택은 주거와 같이 그분에게 거주하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거나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빈곤 네트워크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는 1,743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점검해보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시설,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자립지원센터, 그러고 나서 최종 신급이 지원주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낮기도 하고 만족도도 높고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온전히 보증될 수 있는. 현재 대구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 1,20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청구된 서명부의 확인 등을 거쳐 토론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2배 넘게 인상합니다.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흡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달서구청 단속반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달서구 관내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정된 5곳의 횡단보도 기준 5m 이내에서 흡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2만 원에서 2배 넘게 오른 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 169곳,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79곳, 도시철도 출입구 113곳, 횡단보도 5곳 등 총 866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볼리내거리와 상인내거리, 상화내거리,
신당내거리와 죽전내거리 횡단보도도 금연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과태료 금액 상향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256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50건 이상 꾸준히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금연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탄핵 정국이 진영 간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이재명 모두 청산되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청산돼야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심판과 재판이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영 대립으로 치달으며 심각한 위기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하고 정치와 나라가 안정되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저는 동시에 우리 사법기관이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내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을 남발한 것도 극단적 진영 대결과 갈등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다만 12.3 계엄은 불법이고 윤 대통령실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법원이 발부한 거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탈당은 생각한 적 없고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경화되고 있는 국힘과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사지로 뛰어드는 레민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계엄에 대해서 내란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보수의 어떤 혁신, 쇄신, 개혁 보수의 길로 선거의 승자가 권력을 독식하는 87년 체제가 진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력을 축소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같이 마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제정한 조례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새로운 시장의 임기 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이후 대구시가 최근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에 출자 출연 기간의 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를 없애겠다며 조례를 만들더니 2년여 만에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겁니다. 지난 2022년 조례 제정 전 대구시 의회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대구시는 시장의 중도 사퇴 시에도 조례 적용은 그대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로 어떤 공백이 생기면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대처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고 그럼 새로운 시장을 이제 보궐선거 형태로 뽑게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지금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임명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어차피 정무직으로 이 보좌직들이나
출자 출연기한 임직원들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알박기 인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후임 시장의 인사를 알박게 하는 후한무치한 행위입니다. 홍 시장이 밝혔듯이 능력이 있어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간 것이 아니기에 후임 시장 누구라도 능력 미달에 소위 깜조차 안 되는 공공기관장인 임원을 데리고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이기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시장의 권한으로 손쉽게 바뀐다면 앞으로 산하기관장들은 임명권자에게 아부를 하거나 그들과 정치적 생명을 함께하는 데에만 관심을 둘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의 임기와 산하기관단체장의 임기를 맞춘 전국 첫 사례였던 조례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적용받지 못한 가운데 다시 개정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는 이전이 확정된 신청사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당시 준공 예상 시기를 2025년으로 보고 5년 동안 토지 거래를 일부 제한해 왔는데요. 완공 시점이 2030년으로 바뀌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을 달석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이전 예정지 일대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겠다며 옛 두류정수장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당동과 두류동, 감삼동 이런 169만 2천 제곱미터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같으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는 안 들어오죠. 지금 빈집이 많아요, 이 동네.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안에서도 토지 취득에 제약이 없었지만 다른 용도의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지 거래에 제한을 받자 민간기업 차원의 주택 재정비 사업 추진이 둔화됐고 시청 이전 결정으로 불타올랐던 부동산 매매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시청이 들어온다고 좋다 했죠. 좋다 했는데 사실상 동네를 봐서는 아무 현재를 봐서는 득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오히려 못 가놓는 머리 갖다나 거래하는데 더 안 되고 이거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상당히 여러 집 있었는데 지금 반태장 문 다 닫았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기한을 신청사 준공 시점인 2025년 2월 4일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사이 재원 마련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완공 시점은 2030년으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5년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참았는데 다시 5년을 참으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입니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문제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반대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실제 대구시는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달서구도 대구시의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필요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토지 소유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구미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대가 12년 만에 원정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최근 마지막 남극 빈슨 매시프 등반에 성공한 대원들이 구미시에 무사히 돌아와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의 대륙 남극. 대원들은 서로의 줄에 의지하며 고된 등정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무겁고 추위는 매서웠지만 한 걸음씩 전진한 끝에 해발 4,897m, 남극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빈슨 매시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12월 23일 오후 6시 8분에 3명의 대원이 무사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구미 원정대가 12년 만에 남극 빈슨 매시프 정복을 마지막으로
7대6 최고봉을 모두 정복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12년 엘브루즈 도전을 시작해 킬리만자로와 맥킨리, 아콩카구아 그리고 칼스벤츠와 에베레스트에 이어 이번 빈슨메시프까지 성공했습니다. 추위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영하 한 15도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습니다. 남극은. 밤 12시에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좀 힘들었고 또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한참 떨어지거든요. 정상 부위 쪽에 가는 날에는 순간적으로 해가 가려서 손이 곱아가지고 저희 대원들이 고생했던. 시는 이번 등정 성공이 구미시 글로벌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5월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7대6 완등을 달성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며 이는 구미시의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대6의 최고봉을 12년 동안 꾸준하게 성공과 도전을 한 구미시의 저력을 나타낸 그 표시로서 우리 역사에 크게 남을 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41만 구미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지, 도전의식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3월 7대6 최고봉 원정대 해단식을 열어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고 원정 성과와 의미를 기념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뜨죠.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고 행복한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좋은 기운을 나누고자 주변 사람에게 꿈을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을 사고 파는 풍습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약서 2점이 공개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의 매매계약서인 명문. 토지나 가옥, 재산 등을 거래할 때 작성한 것으로 많은 문서가 남겨져 있는데 이 명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 대상이 꿈이라는 겁니다. 1814년 2월 말 대구에 살고 있던 박기상이 청룡과 황룡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고 사흘 뒤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나는 친척 동생 박용혁에게 꿈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꿈의 가격은 1000냥, 쌀 약 40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과거 급제에서 관직에 오르면 그때 돈을 갚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친척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현대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수결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문서. 1840년 2월 경북 봉화에 살던 진주광씨 집안의 여자 하인 신 씨가 청룡과 황룡 2마리가 서로 엉켜있는 꿈을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집주인의 친척 동생 강만에게 청색과 홍색, 백색의 3색시를 실제로 받고 팔았고 증인으로 신 씨의 남편이 참석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해석되는 최고의 길몽인 용꿈을 매매한 겁니다. 꿈을 사려는 사람이 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용꿈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2점의 문서는 진흥원이 보유한 65만여 점의 고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사고 파는 것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지금도 꿈을 사고 팔 때 이제 어떤 효력을 발생하려는 마음으로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그 꿈을 내가 샀다, 이 꿈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행위를 하고 문서로 남겼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사와 삼국유사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래된 전통인 꿈 매매.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상 속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행복기숙사에 입소할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450여 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기숙사 비용은 월 26만 4천 원, 식비도 한 끼 5,100원으로 저렴합니다.
기숙사에는 무인 택배 시스템과 체력 단련실, 세탁실과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남구가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 최초로 지역 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에 거주하는 산모로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해야 하고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기준 계속 남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원비, 산후진료비와 약제비는 물론이고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비까지 확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성군은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교육은 식품과 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달성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총 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5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퇴직교원이나 경찰이며 청소년 선도, 보호, 상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구시 관광협회는 겨울철에도 즐기기 좋은 실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 특별노선 예감 투어를 운영합니다. 주요 코스는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국립대구박물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행됩니다. 서구청은 올 연말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를 포함한 17개의 정보화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은 매달 20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월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지원주택 정책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따뜻한 시도입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일 겁니다. 이번 정책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